1월 11일 주간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반사이익에 방산, 조선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나왔는데, 자, 기존에 이런 반도체 종목들, 자, S&P 500 한 일주일치 상승률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졌고, 반도체 종목들이 오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2026년도 가이던스가 30% 이상 올랐어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오를 수밖에 없고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돈 잘 버니까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 대신에 방산이나 이번 주 석유 기업주들, 쉐보론, 엑스모빌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석유 이제 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랐던 이유가 일단 정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했어요. 행정명령.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146조 원 투자하라고 행정명령 했어요. 그래서 인프라 재건 투자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지금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사실은 좀 여론이 반반 갈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갈리냐면은 그래도 잘했다라는 의견이 있고, 이렇게 되면 지지층을 격제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야, 그래도 남의 나라 대통령을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거를 체포하는 게 맞냐, 반대론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나의 지지층을 격조시키는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했고, 트럼프 이 퍼포먼스로 인해서 오히려 베네수엘라 국민들한테 좀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 코리아 마차도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인데, 이분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탔거든요. 트럼프를 대신해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이기고 라고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이 내 평화상을 트럼프한테 주겠다. 마두로 축출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게 되면서 양도사까지 밝혔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앞으로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게 멕시코의 선전포고. 멕시코에서도 마약 카르텔 지상공격 가능해 라고 했고, 그리고 이란에 지금 반정부시 나오고 있죠. 이게 최소 65명에서 최대 몇백 명까지 지금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란은 지금 SNS 다 끊겼고요. 인터넷 끊겼고 전기도 지금 끊고 있습니다. 민간 사람들한테.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두 번째 경고했어요. 계속 사람들 안 좋은 일 발생하면은 미군이 개입하겠다 입장 밝혔죠.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모델을 계속 쓰고 있는 거야. 밝혔고, 여기에 트럼프의 국방 예산 50% 증액 2천조 원 발언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발언들에 트럼프가 그린란드도 있죠. 그린란드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저는 올해를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트럼프가 날 멈출 수 있는 건 내 도덕성뿐이야. 국제법이 필요 없다. 이게 뭡니까? 힘의 논리 이용하겠다. 주먹. 힘의 논리를 이용할 거고, 미국이 군사력을 움직이면은 니들이 어쩔 수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해 작년 초에 뭡니까? 관세 협상.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1등이고 군사적으로도 1등인 건 자명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거가 지금 작년에는 경제적, 올해는 뭐다? 군사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다, 여러분들? 방산주 사야 된다. 방산주 봐야 된다. 자, 지금 방산주가 한 주간 코스피 상승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도 좋죠, 여전히. 근데 방산주 상승률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그룹, 하나그룹, 삼성그룹이 다 뭘 끼고 있습니까? 조선방산기업을 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정한 리스크에 같이 엮이는 거야. 같이 엮여서 올라가는데, 현대차그룹이라든가 하늘스페이스 이런 애들이 시총이 여러분들 1000억, 2000원짜리 아니죠. 조단위죠. 이 조단위 기업이 하루에 20% 오르고 하루에 막 10%씩 오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때까지 계산했던 과거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시장이에요. 왜? 유동성이 있으니까. 깡패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반등이 나와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들이 올랐죠. 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그 대신에 엔터주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엔터주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한령 그거 안 돼요. 계속 한한령 해제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한령이 왜 해제가 안 되냐면은 한한령을 하려고 한 적이 없어. 우리나라 반일
뭐 반일 뭐 운동이라 하기도 그렇고 선동이라 하기도 그렇고 반일 그런 뭐 일슈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SNS 상으로 그리고 살짝 기업들이 그런데 마케팅 해가지고 힘을 주고 한국 제품 삽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게 한일령이지 시진핑이 갑자기 한국 제품 사지 말라고 안 했단 말이야. 압박을 넣어서 그런 군중 심리가 만들어진 거지. 네, 기업들도 그렇게 마케팅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이 동조를 한 거고 그래서 한일령이 된 거지. 갑자기 시진핑이 여기서 한국 제품 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혼이듯이 한국 제품 쓰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앞으로 콘서트 개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늘려나갈 수는 있겠죠. 특히 엔터라든가 화장품 관련 테마주들은 실적에 대해서 지금 많이 떨어진 것도 맞아요. 근데 한일령에 대한 좀 기대감들은 접으셔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엔터주를 제일 많이 샀어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에는 이런 여러 이슈들이 커지면서 조선 방산주들이 올랐고 이게 왜 한국에 도움이 되느냐 이것도 좀 봐야 될 텐데 왜 도움이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방산조선 관련해서는 밸류에이션에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은 성장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방산주들 조선주들이 1년에 막 20%씩 올라가는 성장주가 아니죠. 많이 올라야 10%. 네, 원래 제조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분석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달았다는 거죠. 어떤 모멘텀이냐? 결국 지정 리스크가 장기화되면은 방산주도 조선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베네수엘라로 재미를 좀 받기 때문에 이거 확대하면 확대했지 선거 전까지는 절대 축소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축소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조선 방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조선 방산에 올라가면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을 수밖에 없어. 예, 조선 방산에 대한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에 연간 수주 실적 보시면은 전체 수주 중에 반도체 선박이 제일 시장을 이끈 주요 주체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박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전년 대비 올라간 게 지금 반도체 선박 정도고 나머지 뭐 자동차 부품 일반 기계 가전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워. 지금 우리나라 이끌려면은 선박이랑 뭐 반도체 방산이 같이 올라가는 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기를 지금 바라야 된다. 사실 그래서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전 지정 리스크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커져가지고 확대하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는 땡큐다. 물론 우리가 방산주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ETF를 제가 추천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지정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좋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 주는 방산주들과 반도체가 집중된 하루의 한 주였다. 자, 그리고 ADR 지표 잠깐 보고 가자면은 상승률과 하락률입니다. 여러분들 상승률과 하락률을 백분율가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상승 종목들이 많았냐 하락 종목들이 많았냐를 차트로 표현한 거예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어떻습니까? 12월 중순부터 ADR 지표가 급락이 나오고 있죠. 왜 급락이 나온다? 과매도까지 떨어졌어요. 왜 급락이 나오냐? 쏠려서 그래요. 수급이 쏠려서 그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고 하락 종목들은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수만 올라가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지표 대비 계류율이 크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시장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계속 반복될 거예요. 투자자들이 지금은 돈 많이 버는 종목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종목에 일정이 이렇게 있는 종목들로 이동해. 왜?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시장 소유주들 돈 못 버는데 뭐 올라가는 테마주 좋지. 근데 테마주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일주일만 이렇게 올라가잖아. 일주일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굳이 리스크 있는 테마주 살 필요 있습니까? 이제는 실적주를 잡아도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앞으로 더욱 실적주로 몰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보고서 나오고 1분기,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고 결산 보고서 나오면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 시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도 위주로 여러분들 계속 포트폴리오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실적도 안 나오는데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밸류도 없어. 테마도 안 엮여 있어. 손절하셔야 돼요. 올해 시장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네. 올해 시장이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 반도체 사려고 했는데 안 샀죠. 올해 시장은 소유주도 더 죽을 겁니다. 더 몰릴 거예요. 대형주, 돈 잘 버는 애들로. 그 대신에 돈 잘 버는 애들 중에 어떤 종목이다? 정답 나왔잖아. 수출 잘하는 애들. 그러면은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수출하는 업종 중에
조선, 방산, 반도체, 철강 지금 꼬꾸라졌죠, 여러분들. 반도체 말고 뭐 있습니까? 없다니까. 하나 남은 거 있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 그건 우리가 원래로 살 거고.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 세 가지 테마로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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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 관련해서 또 재밌는 이슈가 이거 밑에 좀 같이 볼까요? 네,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리서치 센터장들이 보시면은 방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방산이. 예, 방산과 전력이 들어가 있다. 조선 방산 전력 반도체 이 섹터 테마가 계속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지금 누가 사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적금 예금을 깨고 주식으로 들어오고 있다. 예탁금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금 예탁금 90조 넘었죠. 들어오고 있는데, 자, 한 주간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1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코덱스 선물인베스트 이거 뭡니까? 지금 마이너스 선물 인버스 지금 안 돼. 쇼치면 안 돼. 쇼치면 안 된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거에 만에 20% 오른 시장인데 어떻게 쇼트 치면 이런 시장에서 돈이 많은 시장인데 안타깝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이 샀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투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YP SM을 많이 샀다. 예, JYP SM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모르겠어. YG 엔터테인먼트. 예, 엔터주도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엔터주들보다는 중소형 접종 위주로 사셔야 되고, 국민연금이 여러분들 올해 수익률 좋잖아요. 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됐는데 국민연금이 뭐 샀다? 네, 국민연금 코스피 이렇게 보시면은 한일스페이스, 현대모비스, 하나오션, 넥스원 뭡니까? 방산, 조선, 현대로템, 한광우주, 현대중공업, 하나시스템 이거 더 말씀드려야 되나? 다 샀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뭐 샀습니까? 여러분 ISC, 네, 주성엔지니어링, HPSP, TCK, 테코인, 이오테크닉스, PSK홀딩스, 반도체. 자, 국민연금이 코스피는 방산, 코스닥은 반도체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테마주들도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못 따라갔죠.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삼성과 SK하이닉스만 오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런 반도체 쇼티지에 라인을 증설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라인이 언제 증설되냐? 평택 공장이 완공돼야 돼. 평택 공장 완공이 2028년도에 됩니다. 그러니까 8년도 완공돼서 라인이 굴러가야지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고, 그래야지 반도체 공급 수요 공급에 대해서 또 과잉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가 2027년도까지는 계속 간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대신에 2027년도부터 8년도까지는 평택 공장에 대한 완공 이슈가 있기 때문에 쇼티지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고 주가가 같이 떨어질 것이다. 저는 1년 정도 보고 있는데 아직도 소부장은 못 올라갔잖아요. 이제 소부장들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왜? 국민연금이 샀으니까. 이것도 좋은 모멘텀으로 가져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이 산 게 뭐였냐? 하나 뭐 트리어즈, 코리아 서킷, KC, KQ잉, VM, 두산테스나 해성DS 등을 새롭게 또 담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계속 여러분들 관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 많이 샀죠? 5%씩. 네, 많이 샀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자, 올해 요선이 중요합니다. 자산 대비 비중인데 보시는 것처럼 자산 대비 비중은 올해 확 올렸죠. 2023년도 5년도까지 확 올리면서 수익률도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아직도 더 올릴 수 있다. 아직 3% 정도 더 있습니다. 왜? 이번에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하면은 코스닥에 있는 이 비중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다? 국내 투자 비중을 30%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시장 참여율이 더 남아있다,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관련돼 있는 포트폴리오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엑셀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남으실 때 국민연금이 어떤 거 사고 있는데, 근데 국민연금이 종목 한 1000개 1000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되긴 하지만은 굉장히 종목을 많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다. 그것도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국민연금이 지탱해주고 있는 시장이구나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는데, 시간 나실 때 다운로드 한번 하셔가지고 이거 데이터 센터 있거든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 내용. 그러니까 지금 저는 방산이 왜 가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떤 업종 섹터를 다 맡고 국민연금이 지금 더 비중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들도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약간 이해를 하셨겠죠.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이번 주 강세 종목들, 네, 제인스낭의 첫 자율주행 소프트 프로그램, 네, 알파마요가 또 시장에서 주목이 되면서 현대차 그룹이 탄력이 나왔는데, 사실 현대차 그룹은 이제 여러분들 자동차 기업이 아니에요. 로봇 기업입니다. 로봇 기업. 이미 전환을 선언했어. LG그룹처럼.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밸류는 저는 다시 설정돼야 생각합니다. 현대차 목표가 50만 원이니까 그냥 팔지 마시고 두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지치네요 이제 이런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반복하지 않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이런 내용들 보시면은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12월 8일에 올려드렸어요. 12월 8일날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이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이거 12월 8일 올려드렸어. 네, 아무튼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 내용들 실제로 이거 올려드린 다음에 진짜 많이 올랐는데, 이제 저는 밸류가 다시 잡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도 내년 올해죠. 6월달에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는 계속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일 좀 리스크가 있었던 게 나사 이제 지원은 끊는 거였는데 그 예산 축소였죠. 나사 예산 축소가 일단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국방 방위미 관련해서는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영상 한번 보시면은 예정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개별 상승 종목들, 네, 현대차 그룹 로봇, 그리고 방산, 색깔별로 똑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은 뭐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 경제지표가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매크로 지표는 이제 의미 없다. 매크로 지표는 개인적으로 의미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준 인사들이 내년부터 금리를 저는 과감하게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뭐 케빈 워시든 케빈 하세드는 케빈 중에 한 명이 되겠죠. 무조건 인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매크로 지표보다는 사실 이 SNS상의 노이즈가 더 심해.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경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가만 안 둔다? 이 발언 하나가 더 센 거예요. 힘이 지금 논리가 시장에 주목하는 주목도가 연준은 벗어났어요. 이제 연준은 벗어났고, 왜냐면은 올해 어차피 뭐 2번, 많으면은 뭐 적으면 2번, 어차피 그리고 많으면 4번 정도 할 거 아니야? 이미 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포트를 짰다니까. 그래서 매크로 지표 뭐 CPI, PPI가 드라마틱하게 정말 막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이제 신경 쓰지 말자. 저도 신경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패드워치가 좀 안 나오는데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패드워치가 계속 안 나와가지고 아까부터 올려드리려 했는데, 그래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월요일날 JP모건 헬스의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죠.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요일날 CPI 발표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 건데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요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또 괜히 싸잡힐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 좀 좋은 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PPI가 발표되고 오랜만에 스펙주 합병주들 2개 상장합니다. AB, 알모션, GFI. 아마 급등해서 출발할 것 같아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그 수급이 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TSMC 실적 발표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처음 있는데 사실 뭐 동결 가능성 99.9%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에서 사단장 해야 하는데 이거 1년에 2번 하거든요. 지금 롯데그룹주 맨날 부도설 나잖아요.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 좀 합시다. 예, 힘들어요 그거 안 하면은.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뭐 일정 이슈는 없고, 네, 금감원 금융지주 지배구선 구조 개선 TF 회의가 진행되어 있다. 이번에 지금 회장님들 임기 만료가 올해 상반기 겹쳐 있어가지고 또 지배구조 개선해야죠. 자도적 소각하세요.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좀 짧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설명 좀 길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 강조드린 거는 네, 여러분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난주에 청기 누설 했죠. 이미 1000만원짜리 브리핑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하는 내용이니까 좀 체크하시면서 또 다음 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